리얼리티 트랜서핑 제40장 잉여 포텐셜을 만들지 않는 유일한 것은 유머 감각이다.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과 타인을 놀려 먹으면서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유머 감각이다. 이것만 있어도 느낌 없는 맹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유머란 곧 중요성의 거부이며 중요성에 대한 풍자요 조롱이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의 황금률을 따를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에 실제로 착수하기 전에 그 문제의 중요성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균형력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문제를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중요성을 감소시키려면 먼저 내가 뭔가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한 결과로 문제가 야기된 것임을 인식하고 명심해야만 한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과도한 중요성 때문에 야기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꿈꾸듯이 계속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 골몰하고 있는 한 당신은 펜듈럼의 소나기에 완전히 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멈춰라. 그 망상을 떨쳐내라.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상기하라. 그런 다음 문제의 대상을 향한 당신의 태도를 의도적으로 바꿔라.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당신은 지나친 중요성이 방해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은 자신이 외적, 내적 중요성 안에서 뒹굴고 있다는 사실을 제때 기억해내는 것이다. 제때 기억해내려면 당신의 지켜보는 자를 깨워서 활동하게 해야 한다. 그 지켜보는 자란 당신 내면의 모든 가치를 항상 주시하고 감독하는 내면의 관찰자다. 사람의 생각은 무의식적 반사작용에 의해 추측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중요성에 사로잡힌다. 예를 들어 뭔가가 당신을 괴롭힐 때 어깨와 등의 근육에는 수축과 경련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통증이 느껴지기 전까지 당신은 그 긴장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이 제때 그것을 기억해내고 근육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긴장을 풀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대비할 때마다 거기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자기 자신을 포착하라. 하려고 하는 일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거기서 바람을 빼라. 성공을 위한 가장 좋은 처방은 자연스러움, 즉흥성, 그리고 가벼운 태도다. 어떤 일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단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라. 결코 심각하고 조심스럽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중요성이 더 커지기만 한다.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중요성을 더욱더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중요성의 포텐셜은 행동과 함께 사라진다.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 행동할 수 없다면 생각하지 말라.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그 상황은 놓아 보내라. 행위자인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행위의 결과로부터 주의를 돌려서 행위의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매사에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잉여 포텐셜이 생기지 않고 균형력도 끼어들지 않는다. 행동은 침착하게 완수되지만 결코 부주의하거나 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런 의문을 품을지도 모른다. 왜 결과에 대해 신경을 꺼야 한다는 거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일까?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모호한 사실을 더 명쾌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건에 대해 무척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난관과 문제를 상상한다. 그런데도 결국은 아무 문제 없이 일이 해결된다. 이런 일은 왜 가끔씩 일어나는 것일까? 또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난다. 당신은 어떤 때는 미래의 일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에 봉착한다. 앞의 경우 사건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척도를 벗어났고 뒤의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척도를 벗어났다. 그 결과 당신이 얻는 것은 누적된 균형력의 작용이다. 균형력은 당신이 만들어낸 잉여 포텐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균형력이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시험을 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의도적으로 상상한다면 최고의 점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최악을 상상하는 것은 당신의 의도가 인위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속이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조품일 것이다. 그것은 에너지에 기반이 없다. 오직 당신의 영혼에서 나오는 의도만이 에너지 기반을 가질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단순히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것만으로는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자.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이 가진 것을 결코 자랑하지 말라. 아무리 그것을 정직하고 정당하게 얻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더욱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극도로 해롭다. 그럴 때는 항상 균형력이 당신에게 대항해서 작용할 것이다. 안방에 있는 것처럼 편안히 있으라. 그러나 당신이 손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당신이 주변의 펜듈럼들과 조화롭게 지낸다면, 즉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흔들린다면 삶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나갈 것이다. 당신은 이제 세상과 일종의 공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더 노력하지 않고도 목표를 성취한다. 만일 당신이 주변 세상과 균형 맞춰 살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남편이 당신을 구타한다면 어떻게 하면 결정적인 걸음을 내디뎌 환경을 전환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빠져나갈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느끼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그 생각을 펜듈럼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펜듈럼은 당신을 최면에 빠뜨려 놓고 계속 지배하면서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다. 벗어날 길은 항상 존재한다.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도 모르고 유리창에 계속 머리를 부딪히는 파리를 기억하는가? 다만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행동을 피하라. 과도한 중요성을 줄이고 당신을 괴롭히는 파괴적 펜듈럼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즉시 완벽한 해법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펜듈럼을 꺼버리거나 그냥 지나가게 하라. 이것으로 균형이라는 크고도 복잡한 주제를 마무리 짓는다. 이제 균형력의 작용 뒤에 놓여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 당신은 모든 문제나 실패의 원인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매사에 균형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극성맞게는 따르지 말도록 경고해야겠다. 만일 거기에 집착하게 되거나 너무 광신적으로 따르려고 하면 그것이 이 원리 자체를 교란시키게 될 것이다. 지네에게 걷는 법을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면 지네는 너무 헷갈려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을 정도에 알맞게 하라.
이따금씩 균형을 깨뜨리도록 자신을 허락하라. 그런다고 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중요성의 바늘이 적절한 범위의 눈금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다.